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 정말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높고 공활하고 더없이 아름다운 그런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남미 여행 이야기 그 19번째로서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인 푸에르토 이과수 폭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과수 폭포로 가는 길은 이과수 폭포가 그 아르헨티나의 북쪽, 즉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의 국경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과수 폭포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가려면은 거리가 약 1300km다 보니까 17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공기로 2시간에 이제 브라질 근처에 있는 이과수 폭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폭포와 브라질 폭포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폭포를 푸에르토 이과수라고 그러는데 전체 폭포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있고요. 브라질 폭포를 이제 포수도 이과수라고 하는데 이곳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가 이제 그 뭐 규모라든가 볼거리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자기 나라 폭포가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서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요. 두 나라의 폭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르헨티나 쪽 폭포는 이제 대부분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산책길을 따라서 다니다 보면은 폭포의 이제 그 각양각색을 보면서도 정말 이과수 폭포의 그 맛에 흠뻑 젖어들게 됐죠. 반면에 이제 브라질 쪽의 폭포는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뷰가 좋아가지고 앞쪽으로 전개되는 것이 전부 아르헨티나 폭포인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은 또 브라질 폭포 쪽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보아야지 이과수 폭포를 전체 다 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한 2일 내지 3일 정도 기간을 잡고 구경을 하면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은 이제 이미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세계인들이 뭐 정말 관심을 갖는 누구나 한 번씩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폭포이기도 하죠. 폭포의 폭은 약 2.7km이고 높이는 약 80m. 나이아가라 폭포가 55m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 1.5배 정도 높이가 평균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총 폭포의 숫자는 27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세계 최고의 폭포이기도 하죠. 이과수 폭포는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경계선을 흐르고 있는 파라나 강에서 이제 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이제 이타이프 호수인데요. 거기에 이제 댐을 막아놨는데 그 댐을 통과해서 다시 남쪽으로 파라나 강을 흘러오다 보면 브라질 쪽의 포수도 이과수 마을과 아르헨티나 쪽의 푸에르토 이과수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이 도시를 지나면서 다시 물살이 거세지고 그게 이제 이과수 폭포를 이루어서 이제 낙차를 크게 이제 그 놀라운 광경을 자아낸 다음에 그 물이 다시 이과수 강으로 강물이 흘러서 이렇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선을 따라서 흐르게 돼 있는 이러한 이제 모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르헨티나 폭포인 푸에르토 이과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쪽 폭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곳,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악마의 목구멍인데요. 한번 보시죠. 정말 보는 순간에 이게 괴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와 이 이제 물보라 때문에 이렇게 놀라우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르헨티나 폭포인 푸에르토 이과수 폭포를 먼저 보기로 하고 그쪽 아르헨티나 쪽 국립공원 입구에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이제 이과수 폭포 전체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나라의 경계선이 어떻게 갈라져 있고
그 두 나라의 이과수 폭포에 어떤 볼거리들이 있다는 건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산책길은 어디로 나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면은 그 폭포 전체를 구경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악마의 목구멍으로 가기 위해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 셔틀 기차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창문이 없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환경인데, 그래서 시원한 이제 강바람도 쐬면서 가는 사이에도 이제 이과수 폭포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푸에르토 이과수 폭포의 하이라이트인 악마의 목구멍을 먼저 보기로 하고 이제 이 기차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들 들뜬 마음에 다들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V자를 보이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강을 건너는 이런 이제 목책교가 있는데요. 그것을 걸어가다 보면 멀리서 벌써 이제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저기가 악마의 목구멍이구나 하는 걸 이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제 가까이 다가가자 이제 모든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제 폭포 입구에 도착하면 이제 이 악마의 목구멍 규모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경을 이제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감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마력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제 위압감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물보라가 막 솟아오르면서 이제 온몸을 이제 흠뻑 젖게 되는데요. 그 규모와 이 수량의 어마어마. 정말 엄청나죠. 이 광경을 보면 이제 더 이제 와우, 영어로 와우,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이력 앞에, 심지어 무력감? 위압감이어서 무력감마저 드네요. 이런 위력이 느껴지시나요? 실로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것은, 이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온통 물에 젖게 됩니다. 그래도 좋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기에 이제 물방울이 얹으면서 이렇게 희미하면서도, 그때 그 가슴 떨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세상의 모든 강물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 같은 거센 물살이 이렇게 폭포수를 타고 내려오고요. 물보라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생기면서 정말 지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기도 하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감동이 느껴지나 모르겠는데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실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압감과 모력감이 느껴지는 이런 위대한 이 자연을 앞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악마의 목구멍을 한참 동안 보다가 넋을 잃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푸에르토 이과수 폭포를 이렇게 둘러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먼저 보고 이곳으로 왔기에 다행이지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화에 보면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이곳에 관광을 왔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불쌍한 나이아가라 폭포야. 그 한마디에서 이제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도 대단한 폭포지만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은 정말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과수 폭포의 이 위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놀라움 속에서
다음날 또 브라질 쪽 이과수 폭포를 보기 위해서 이곳 포스트 이과수 시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남미를 대표하는 8개 나라의 민속 공연 춤을 감상하기 위한 라파인 쇼를 보기로 하고 발길을 나섰습니다. 라파인 쇼는 그야말로 남미 각 나라의 민속 춤을 한 곳에서 감상하면서 디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멋진 쇼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각 나라의 명예를 걸고 치러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 무희들의 열정적인 춤 사이로 아주 그냥 아주 처음부터 아주 기분이 아주 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화려한 목장과 무희들의 현란한 몸 동작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구나 이곳은 뭐 관중들이 함께 즐기는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앉아서 감상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이 관중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함께 어울리는 정말 흥겨운 그런 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남미만의 그런 독특한 문화, 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일행 중에 가족들도 함께 어울리면서 인종에 상관없이 서로 즐거운 하루였고요. 또 이제 이곳에서 또 이제 남미의 대표적인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곳 8개 나라는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파라과이 등 8개 나라가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요. 정말 각 나라의 그 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이제 삼바의 나라답게 브라질 팀이 쇼를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물론 이제 이 쇼의 주관 나라도 브라질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단연히 이제 그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국기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이루는 복장으로 아주 흥겨운 삼바의 그런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뭐 이과수 폭포 왕마의 목구멍을 보면서 깜짝 놀란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저녁에 춤과 함께 디너를 즐기면서 이제 정말 지금까지 그 한 달여 동안 저희들이 남미 여행 중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독도 풀고 객고를 풀면서 정말 흥겨운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라질 이과수 폭포죠. 포스트 이과수에 대한 얘기를, 둘째 날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